올해로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대전시 중구의회를 찾아서 김현수 의장님과 함께 중구의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현수 의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바쁘시죠? 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 우리 의회가 생긴 지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성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의회의 역할이 더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크게는 지방의회 공무원들 인사권이 그동안에는 단체장한테 주어져 있던 게 의회 의장한테 이렇게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네요. 예,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도 더 커졌다 이렇게 보고 지방자치가 한층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책임이 막중해 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의회가 더 크게 활동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반기 의정에 우리 김현수 중구의장님의 거는 기대가 아주 남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전 중구하면 원도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곳이 바로 중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전에 지금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집행부와 의회와 어떤 그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그 부분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그 전통시장 주차장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중구청에서 또 제의를 요구했다는 그런 말씀이 들리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례 개정을 지난 3월 25일 날 우리 의회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주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상인들에게 1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된 것이죠. 네.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으로 해서 의회가 그 의결을 하였는데 그 의결하게 된 계기가 네. 다른 4개구는 서구, 유성구, 동구, 대덕구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요. 현재. 예. 그래서 우리 구도 늦기는 했습니다만 상인과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네. 발의를 하셔서 의결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가결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제의 요구를 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한두 시간 무료로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죠? 그래서 제의 요구안에 대해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집행부의 입장이 예. 뭐 상위법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그 이유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그런 상위법 위반되는 사례 그런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또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 감소로 상인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 이 주차장 조성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과 전통시장을 찾는 우리 고객들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상인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 권고할 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서구, 대덕구, 유성구, 동구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무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확인했죠. 거기도 무슨 상인회가 운영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 반발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예. 오히려 더
이런 그 고객 편의를 통해서 원도심이 더 활성화되고 많은 차량들이 와서 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은 보는데요. 예. 이제 일부 상인회에서는 그 1시간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함으로써 예. 수익이 감소되는 걸 염려하고 계시죠. 어, 저희들도 그런 점들을 그 이해를 하고 지금 위수탁 준 그 계약 시점까지는 예. 현행대로 하고 하고. 재계약할 때부터 1시간 무료 운영하는 걸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다뤄줬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상인회에서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재계약할 때는 그 위탁료의 그 산출 기초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수익이 이렇게 감소되는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차장 운영 수익으로는 공공 그 시장의 공공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주차장 수익으로 해오던 공공 그런 그 행사나 사업들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네.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고객이나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 조례로 볼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원도심 활성화의 하나의 동력도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굳이 상위법이 저촉됐다 하면서 제의를 요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회 측의 생각으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근거해서 조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거는 집행부가 제요구하는 이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방향을 설정하고 계세요? 지금 이런 상위법 위배됐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 그 변호사 고문 변호사님도 계시고 입법 그 자문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검토 받아볼 그런 계획이고요. 이 제2요구 건은 일상에 있는 본회의 의결 조건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습니까? 평상시에는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의결을 하면 가결이 되는 건데 제2요구의 건은 가결 조건을 강화해 놨어요. 그래서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3분의 2 이상이 의결을 해야 그 조례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결할 때 그 의결 수를 보면 3분의 2가 안 돼요. 그래서 제2요구의 건을 상정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 조례가 부결될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우리 상인들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다른 구에 비해서 불이익 받는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걱정되는 거죠. 하여튼 이번 그 전통시장 우리 그 중구에는 그 태평동, 유천동, 산성동, 부사동, 문창동 그리고 은행동 이렇게 상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해당이 되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타 구처럼 그러한 그 혜택을 받으면서 고객 편의주의로 이용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상권이 활성화되고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부 집행부 제2요구의 건과 그 같은 생각을 하시는 일부 의원님들이 계셔서 이 조례가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상정에 앞서서 뭐 그 전문가 토론회도 좀 개최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좀 해볼 그런 다양한 계획이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대처하시겠다는 해서 말씀이시죠? 이 조례를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나 명분을 좀 더 구축한 다음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뭡니까? 같은 이유라고 봐요. 집행부 입장하고 상인의 입장하고 같은. 우리 그 주민들이나 내지는 이 고객, 이용 고객들의 그 편의를
생각하고 또 타 구의 그 상대적 이 입장을 생각하면은 뭐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생각들은 좀 의원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그런 자료나 그런 그 토론의 결과를 보면 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전의 경우는 그 어떤 전통 시장을 이용하고 상점가를 이용하는 것이 비단 중구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서구에서도 올 수 있고 뭐 동구에서도 올 수 있고 대덕에서 올 수, 위성에서 올 수 있는데 그분들이 기존의 타 지역에서 주차장에 관련된 그런 편의를 제공받다가 중구만 오면은 제공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중구를 찾으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 저도 썩 기분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주차장 이용료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네. 사실은 비싼 편은 아닌데 우리 태평동 바로 건너가면 그 가장동에 한민시장이 있고 또 도마동 다리를 건너가면 도마시장에 네. 가면은 2시간씩 무료로 이용하는데 다리 건너오면 몇백 원이라도 주차비를 낸다는 것이 이제 기분을 좀 언짢게 하겠죠. 뭐 금전적인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느낌이 다를 수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뭐 장기 주차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예, 예. 좀 잠시 또 이용하고 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예. 여하튼 이런 문제는 우리 대전 중구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우리 대전 시민들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제가 더 열심히 그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우리 대전 중구는 사실은 화려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중구의 상황을 보면은 2020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서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네. 전국적으로 굉장히 최하위권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 내용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 주민들 알고 있나요, 이런 내용은? 참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네. 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주민들 앞에 좀 부끄러운 말씀 드리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야죠. 네. 제 페이스북에도 좀 게재했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서라는 게 한국일보하고 지방자치학회에서 매년 지방자치학회. 매년 매년 예산 받아서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7개가 있는데 자치구는 69개가 있어요. 그 안에. 구가. 자치구 중에 우리 구가 60이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고. 69개 중에 62도 들어가 있지 못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에 5개구 아닙니까? 딴 구는 어떻습니까? 유성구가 31위로 올라가 있고 서구가 42, 대덕구가 48위, 동구 51위 그렇습니다. 동구는 그러니까 62권에 안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구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니 60이 뒤로 밀려가지고 아마 이 학회에서 발간서를 제작하는데 부끄러우니까 좀 감춰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 서비스라든지 재정 역량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행정 서비스하고 재정 역량 평가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엄청난 문제인데 우리 주민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까지 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재정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재정 잔입도가 얼마나 됩니까? 약 11%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11%면 형편없는 재정 잔입도인데. 예, 우리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는 충격적인 얘기인데. 네. 교육비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안에는 현재 그 학력 신장 기금이 약 8억 원 정도 있는데 예. 학교에 지원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지금 그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무슨 동물원 근처에 제2 뿌리공원을 450억을 들여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구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구비가 2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런 추정하고 재원이 있습니다. 있어요? 현재 어렵죠.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지금 구체적인 그 재원 그 계획이나 대책을 예.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당초 그게 충청 유교 문화권 그 관광 사업의 그 국가 공모 사업으로 예. 2016년도에 그 공모해서 돼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이긴 한데 집가 상승 등으로 집가 보상비가 3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예. 근데 토지 보상비는 순수 구비로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행안부에서 다시 재투자 심사를 지금 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뿌리공원을 물론 뿌리공원이 뭐 전국적인 명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뿌리공원이 현재 1뿌리공원이 또 지금 그 운영비랄지 또 그 이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약 뭐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예. 많이 들어갈 때는 뿌리공원 운영비가 약 70억 정도 들어간 적도 그래요? 있고요.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직원들도 약 40여 명 상당히 됩니다. 많네요. 걱정하는 거는 제2 뿌리공원이 조성됐을 경우에는 네. 그러면 운영비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인원도 인원도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뿌리공원의 자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비 늘어나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 11%에 뭐 큰 거 한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예. 문제가 많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자체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그 우리 지난해 그 전국 지방자치단체 그 이 평가 이 책자에도 보면은 거의 뭐 하위권에 머무는 그 이 부역량인데 어찌 보면은 좀 너무 그 생각만 앞서 있고 현실은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모든 예산 정책 사업을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국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입장에서 더 냉철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중국 이 하반기 의회가 이제 뭐 한 1년 남았는데 좀 해야 할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예, 그래서 재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정책 사업들을 선택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원 필요하죠. 예. 그러나 공원보다도 우선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우선해야 할 사업들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은 이 중단된 선화로 확장 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급한 과제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거기 아파트를 짓는다고 많이들 이렇게 부시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호수돈여고 바로 앞 네, 도로죠. 선화로라고 합니다. 그 도로가 대전역길에서부터 이렇게 맞닿는 도로거든요. 예, 호수돈역에서 쭉 이어지고 대전역에서 좀 이렇게 쭉 인쇄골목에서 쭉 올라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수돈여고 바로 앞에는 현재 5차선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예. 바로 한 200m 정도 내려오면 그게 중단이 돼요. 예. 병목이 거기 돼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근에 지금 이제 재개발 사업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통상 이렇게 그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기 전에 이런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이미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당장 이런 사업 계획이 없다. 도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이 없는 것이 큰 지금 문제죠. 대전역 동광장 쪽 소재동에는 지금 도로가 굉장히 크게 뚫려 있거든요. 거기도 개발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동구하고 비교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 도로가 많이 뚫려 있어요. 예, 도로부터 거기는 그 소대동 지역 예, 확보해놓고 예. 아파트 올라가고 그렇게 예, 하는 예. 게 정상적인 도시 계획이고 순서라고 예, 생각하는데, 도대체 여기는 이 그 파란 선이나 파란색이나 초록색의 지금 예. 아파트가 올라가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거든요. 예. 가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공사 계획을 아직도 그럼 이건 수립하지 않고 있다. 대전시하고 대전시에서 이걸 이 선화 확장 문제는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건 대전시가 추진해줘야 될 사업이에요. 그럼 왜 대전시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어디 건의는 해보셨나요? 제가 그 허태정 시장님한테 네. 관련 자료를 3번 정도 어. 드렸고 그쪽에 답은 뭡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거 상당히 예, 답이 없었고 우리 구에서도 물론 시로 건의는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현재 뭐 우리 중구에 시의원이 3분 계십니다만 예. 이거와 관련해서는 예. 뭐 특별히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 계획서는 현재 나 있는데 예. 이걸 집행할 수 있는 확장 공사 계획은 지금 전무한 실태다 이런 예, 말씀. 공사 계획은 제가 공사 계획. 못 그럼 이게 들었어요. 좀 대전시와 또 내지는 대전시의회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또 요구를 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어떻든 뭐 제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을 의회 대신해서 차원도 의회 차원도 있고 우리 예. 또 시민단체도 있을 텐데 중국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업비가 그 자료를 제가 대전 시장님께 드릴 때 그 보면은 약 500억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은 물론 아니지만 시에서 시장님께서 계획 의지만 있다면 예.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아, 사업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선화로 확장 공사를 해오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하다가 예. 현재 거기서 중단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게 상식인데요. 네. 지금 산호라 국장 확장 공사를 추진해오다가 중단된 지가 벌써 4년 가까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문제도 또 우리 대전시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또 한번 적극적인 좀 대처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원도심 활성화에 같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거철이나 이럴 때 되면은 그 자치단체 장 또는 의원들 나오면서 하는 얘기는 늘 원도심 활성화를 아주 입에 달고 살고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뭐 다 끝나가는데 1년 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뭐 비난도 비난이고 또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대전시 또 허태정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선화로 확장 공사를 이건 시급하게 계획을 계속 세우셔서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또 어찌 보면 중국 구민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이용하는 건 대전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구와 시 같이 가야 하는 그런 또 상생의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계획이 몇 미터 도로죠? 20m 이상 되는 도로죠. 20m 이상 되는 예. 도로. 그러면 그것도 관리를 시에서 해야 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또 확장 책임이 시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중구는 그 낙후된 지역들이 참 많아요. 보면 부사동, 석교동 이쪽에 예, 옛날 주택들이 그대로 있고 예,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쪽에 보면 뭐 신일 뭐 여고, 남대전 고등학교, 뭐 청란여고 또 뭡니까 동명 중학교입니까? 예, 예. 동명중학교. 이런 그 학교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등하교가 그 차량 이면 주차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입니까? 예, 그쪽 그 도시가 차량이 없던 시절에 그 계획된 도시죠. 지금은 집집마다 가가호마다 다 차량들이 있죠. 그래서 주차장이 그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통학하는 통학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은 큰 도로로 내려오셔야 되고 학생들은 산 밑에 있는 학교를 등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침마다 이제 그것도 또 가파르지요 또.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위험한 상황이. 그 도로변에 통학로에 주차들이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차 한 대 내려오면 등교하는 학생들이 주차되어 있는 차 뒤로 피해 있다가 올라가야 돼요. 안타까운 일이기. 또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네, 날에는 네. 더 위험하겠죠. 그렇죠. 안 보이는 네. 시야가 확보 안 되고. 그렇죠. 이런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 학교 보내고 싶은 학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죠. 안전하지 못한 통학로 부모들 입장에서는 예. 마음 저리는. 그게 얼마 전에 안전문제인데. 그 2021년도 그 학교 보낸 학부모 한 분이 예. 학교에 데려다 주느라고 첫날 예. 가면서 그런 안전에 불안한. 그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 전학시켰다고 그래요. 아예 안전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도로를 확장하는 게 뭐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예. 도로를 확장하기까지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겠고 장기적인 목표는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그 할 수 있는 일들은 학교 앞에 주차장을 확보해주고 그 도로에 세우는 우리 주민들 차량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그 주차하는 그 자리에 볼라드를 세워서 통학로를 이렇게 확보해주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안전. 요즘에 어린이 보호구역 경우에는 차량 속도도 20 내지 30 이렇게 제한을 해서 안전을 지금 유지하도록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의 그 인구가 가장 많을 때는 약 32만 명까지도 있었는데 매년 그 인구가 10년째 약 4천 명씩 감소하고 있어요. 엄청난 인원이.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이런데도 오늘이 있지 않나요?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부모들께서 안전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떠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또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현실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더 좋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대전시의 관내에 보면 많이 지금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살피려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책 사업을 펴야 된다. 그래서 우선해야 될 것이 아이들 안전을 확보해 주는 일을 최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의장님이 쭉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우리 중국 구민들이 생활 밀착형 속에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게 느끼는 현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대전 내 중구는 원도심의 상징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재정 자립도가 너무 열악하고 행정 서비스 또는 이런 부분들이 전국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어떤 해법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재정 자립도를 일순간에 개선시킬 수 있는
뭐 묘책은 없다고 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 기본적으로 우리 그 주민들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이런 정책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반 시설 도로 확장이라든지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부모들이 안전하게 통학로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렇게 풀어간다면 이주율이 좀 떨어질 테고 그런 환경이 좀 나아짐으로써 이주해 오는 우리 주민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의장님의 이 대전 중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냉철하시고 이 분석력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구민들이 딴 데로 가지 않는 것도 또 중요하고 또 원더심을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지 않나 이렇게 싶네요. 예. 끝으로 이제 하반기 의정을 뭐 앞서서도 의지를 피력은 해주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김현수 의장님의 대전시 중구의회 의정 하반기에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한번 그 각오를 한번 피력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의정 활동 한지 이제 약 8년 다 돼갑니다. 8년 동안 보고 듣고 많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한테 쓴소리도 많이 했던 의원으로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어떤 행정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서 한 소리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미안합니다만 공무원들한테 어떤 질책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이해를 좀 구하고 싶고요. 우리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라면 임기 마치는 날까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 말씀드리고요. 제가 의장이 된 뒤로는 우리 주민들한테 더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자 출퇴근하는 데는 관용차를 쓰지 않고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퇴근하는 길에 우리 국민들 의견도 좀 많이 듣는 그런 계기가 됐고 끝나는 날까지 그런 자세로 의장직을 수행하려고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하고도 뭐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소통이 좀 부족했다라고 국민들 말씀이 있으셔서 집행부의 의견도 좀 더 듣고 경청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구민에게도 또 한 말씀 하셔야죠. 네. 예, 우리 23만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서 의정이라고 하는 이런 현안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부족한 점도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듣고 우리 국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의 11분 의원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까 곧 좋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이 자치 시대를 선언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고요. 오늘은 그 30년을 맞아서 대전시 중구의회를 찾아서 김현수 의장님과 함께 중구의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김현수 의장님의 수준 높은 그런 식견도 살펴볼 수 있었고 또 중구민에 대한 애정 또 집행부에 대한 그런 바람도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말 주민들에게 밀착형으로 다가서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의 꽃이 되고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